자, 앞에 있는 거는 제가 2020년 9월에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연동해서 단순하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하게끔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영상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12시간 전인데 이쪽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주소를 넣었더니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관세청 유니패스 주간고시 환율 수입 테이블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떤 테이블인지. 그래서 여기인 것 같은데요. URL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유니패스라고 돼 있고 이 환율 정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이 주간 환율이라고 해서 주간이 정해져 있고 5월 15일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주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수출 수입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수출을 눌러서 조회를 누르면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고, 수입을 딱 클릭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조회를 누르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쭉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100개를 보여달라고 돼 있지만 항상 59개가 나오는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서 요 수입 부분에서 문제 생겼다는 게 이쪽에 그 질문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일자가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을 구분할 수 있는 옵션 항목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값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 이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도 있지만 이거는 매번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물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연동시켜서 써도 돼요. 그러면 특정 폴더에 같은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계속 그 데이터가 갱신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페이지가 매일 바뀔 테니까 주간으로 바뀌겠죠. 적용 기간이 주간이니까. 그러면 수시로 바뀔 테니까 그 데이터도 엑셀에 집어넣었을 때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건데,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출인 경우에 조회를 해보고 수입인 경우에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는데, 여기 보면 주소가 바뀌지 않죠. 여기 보게 되면 수출해서 조회, 그래도 같은 주소고, 수입해서 조회, 이렇게 해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복사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수출하고 수입이 이 주소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을 불러오는 다른 URL 소스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다른 웹페이지에서 마찬가지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하면 이렇게 다소 이렇게 복잡한 창이 뜨는데, 그러면 해당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요 데이터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고 치면 여기에 특정한 이제 주소가 나와 있지 않고 찾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네트워크로 가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를 일단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쪽에 네트워크 활동 기록하는 중이라고 적혀 있는 이 상태에서 일단 조회를 한번 해봐요. 수입을 할 거기 때문에 수입이 클릭된 상태에서 수출 수입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 뭔가 이제 작업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거,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쭉 온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 5월 21일 토요일 기준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좀 보면은 351.21 그런 정보인지 보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여기 351.21,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거죠. 스타일 시트를 써서.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요게 원본 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주소인 거죠. 이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열고 여기다 한번 그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은 자, 약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하고, 아까 물론 복사했지만 엑셀에 가서 붙여놓을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
웹페이지를 붙여넣을 때에는 이렇게 표 모양으로 된 거는 붙여놔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표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여기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고 중간에 뭐 콜론에 쉼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제이슨 데이터거든요. 요것도 제가 요 제이슨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참고해도 되는데 일단 이 주소를 복사하고 자 엑셀로 갑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자 웹을 누르는 거는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우리는 좀 특수한 모양의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일에서 제이슨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제이슨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 파일이 없고 홈페이지 주소이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 쓰는 칸에다가 아까 복사한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뭔가 작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뭔가 불러와 있죠. 그럼 딱 눈치학상으로 요게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5월 21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데이트가 5월 15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 59개가 있고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코 눌러보게 되면 요 각각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이 좀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줄이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서 나오게 했으면 이거를 테이블로 바꿔줍니다. 테이블로를 눌렀어요. 그냥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제목이 펼쳐짐 메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요 제이슨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열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떤 열이 무슨 뜻이고 어떤 열이 무슨 뜻인지 알면 내가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모른다고 칠게요. 대충 보면 확인을 다 해보고 이걸 하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순서대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다 해놓고 요거를 끌게요. 요거를 켜면 요 밑에 컬럼 1 이런 이름들이 쭉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앞에 추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요거를 끄고 그러면 요 컬럼 1이라는 이름을 다 빼고 요 이름들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뒤로 나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주간 시작일, 주간 종료일, 그 다음에 국가 이름에 환율이 나오고 주간 환율이 나오고 이거는 공식 영문 이름이 되고 요 국가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등락 지난주겠죠. 뭐 비포라기보다는 프리비어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불러오면 지금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 제거해주면 돼요. 다시 잘못했으니까 정확하게 잘해야 되지. 요거 다른 걸 누르면 싹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요거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불러온 것 중에 다듬는 거예요. 엑셀로 보내기 전에 남겨둘 것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제 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다음으로는 이 로드되는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를 하고 기존 워크시트에 뭐 이쯤으로 여기는 뭐 다른 작업 이따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넣겠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59개 행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수정하잖아요. 여기서 필요 없어 지웠어요. 지우면 새로 고침하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또 그냥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엑셀에서 하지 마세요. 엑셀에서 하면은 여기 그 쿼리 편집기에 있는 모양으로 다시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불러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왔어요.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불러가기를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불러오는 날짜가 이 데이터의 날짜가 사실 이걸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죠. 이게 오늘 날짜면 오늘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거 다음 주다 지난주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불러온 데이터는 여기에 보면 필요한 쿼리에 필요한 필드들이 조회에 필요한 필드들이 202.519 그 다음에 202.521 이런 거는 지금 고정이 돼버리면 이 날짜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올 때 이 URL을 사용할 때 이 날짜가 고정이 안 되게,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 경우에는 현재 날짜가 이런 URL 쿼리 스트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빼도 이제 쿼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그 쿼리 스트링에 이런 필드들을 빼버리면 조회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해서 자동으로 내가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마다 URL을 또 집어넣으면 또 자동화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카피를 하고 다시 카피가 되겠지만 자동으로 이 URL이 새 걸로 수정되게끔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URL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함수를 하나 짜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여러 가지 형태로 짜줄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오늘 날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여기 today라고 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today고,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토요일 날짜가 필요하겠죠. 토요일. 토요일은 오늘 날짜가 있으면 오늘 날짜의 요일을 보고 그 요일보다 뒤쪽에 며칠간 토요일인데, 요 계산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요 날짜가 들어있는 그 주간의 월요일은 언제냐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일단 이거는 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하는 건데, 자 weekday를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O라고 나오거든요. O는 요일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의 코드예요. 만약에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면 일요일이 1이면 일월 화수 목 그러면 이게 5번이 되는 거 맞죠? 1, 2, 3, 4, 5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날짜에 월요일이면 여기에서 요 5만큼 빼면 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요 날짜에서 지금 요일 숫자만큼 빼면 월요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19에서 5를 뺐으니까 월요일이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7을 더하면 토요일이 되겠죠. 기준점을 하나 확인을 하고 월요일이라는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다시 7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서 자 앞에 날짜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일단 월요일을 만들어요. 빼기 weekday를 해서 이 앞에 거를 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이 되고, 여기다가 다시 7을 더하면 그 주의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날짜가 들어가도 그 날짜의 토요일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는 좀 today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2022년 1월 1일 이렇게 하면 1월 1일이 2022년 1월 1일이 자 무슨 요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의 요일은 자 세러데이가 됩니다. 토요일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한글로 쓸 때는 여기를 AA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토요일인 거예요. 자동으로. 요거는 토요일이에요. 지금 요 B2에 있는 날짜의 요일을 알아내라 이 명령어거든요. 이거 토요일이에요. 만약에 이거 2022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그 주간의 토요일은 2월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로 넣을 때는 오늘 날짜를 직접 아까처럼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왜 today라고 쳤냐 그러면 요거를 이 엑셀 파일을 다음 주에 열어보면 요게 자동으로 바뀌겠죠. 요게 자동으로 바뀌고 요것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아까 URL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고 제가 다운표를 한 다음에 아까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URL이 입력이 되겠죠. 여기는 제목을 UR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그러면 요 입력된 부분에서 여기에
여기네요. 그죠? apply d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오늘 날짜로 가야 돼요. 그죠? 오늘 날짜로 갈게요. 이 부분을 자, 따옴표를 씌워서 전체 한 묶음으로 만들고 and 연결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정된 글자가 아니고 A2에 있는 글자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고 and를 하고 그래야 문자열이 연결되는 거니까 자, 따옴표를 열어줍니다. 그럼 그 부분이 요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A2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A2가 들어가는데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면 여기는 44,7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는 날짜가 아니고 요 날짜의 숫자 코드죠. 그러니까 여기는 URL이 인터넷에 입력이 될 때는 웹브라우저에 입력이 될 때는 요게 반드시 글자 모양이 돼야 되죠. 2022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할 때 그러니까 입력할 때 A2라고만 써주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요 A2의 모양을 자 연도 빼기 월 빼기 날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엔터를 쳤을 때 요 모양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여기는 undefined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가 들어있는 주간의 토요일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이렇게 씌우고 그래서 앞부분을 문자열로 고정시켜주고 and를 한 다음에 자 여기도 이번에는 여기는 B2가 들어가겠죠. B2가 들어가고 and하고 큰 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럼 이 B2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날짜 모양의 데이터에 숫자 코드가 들어가겠죠. 일련 번호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텍스트를 해주고요. 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날짜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쓰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대로 YYYY 하고 월 2개 그 다음에 날짜 2개 2자리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를 쳐줍니다.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잘 입력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JSON 파일의 데이터로 쓰는데 이거를 매번 입력시킬 때 이제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일단 표로 만들어 줍니다. 요것만 표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됐으면 표가 되니까 이거를 파워 쿼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고 표 만들기 여기 확인돼 있죠. 위에 있는 거는 머리글이죠. 확인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자료 밑에 요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쓸 때 여기 있는 URL이 여기 있는 요 URL 부분이 이쪽에 처음에 요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요 원본에서 요 부분에 입력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서 홈에 들어가서 이 고급 편집기를 눌러줘요. 고급 편집기를 눌러주면 아까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 절차니까 그냥 뭐 외우듯이 알아두면 돼요. 이 부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면 URL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괄호에 URL을 넣고 이거를 테이블 모양으로 쓰겠다. 지금 표로 지금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그 URL을 입력한 부분을 요거를 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등호에 부등호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URL이라는 부분에 테이블에서 이 URL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 부분에다가 그죠? 이 표시 옵션을 이렇게 자동 줄바꿈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야 이 뒷부분도 다 보이죠? 이 부분을 지우고 어디까지 지우냐 하면 이 따옴표까지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으면 이게 고정되는 값이니까 이거를 URL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문 오류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나왔다 그래서 뭐 틀린 데가 없다 이렇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자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 안심은 되죠.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URL이라는 거를
표로 넣는다고 했으니 그럼 넣으세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닫기 및 로드 눌러보게 되면 이게 없어요. 이제 요 아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다시 더블클릭 들어가 보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들어가면, 자 이제는 그러면 요 표에서 요 항목을 그 URL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 매개 변수가 있는 거는 요 표죠. 요 표. 요거를 복사해 줍니다. 아니 기억해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돼요.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그다음에 표에 들어가서 요거를 매개 변수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열 추가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하나 해주고, 그러면 새 열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아무 이름이나 내가 주면 돼요. 뭐 고 URL 이렇게 제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아까 만들어 놓았던 그 복사해 놓았던 여기 요 표의 이름 있죠. 요 표의 이름에서 요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게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요거를 클릭해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닫는 괄호. 끝났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어봅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 안 해주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약간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이 경우에 무슨 오류 메시지 같은 게 뜨면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얘가 테이블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대를 해보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뭐인지, 이건 필요 없고, 그럼 여기 붙여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요거를, 자,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제 불러올 거예요. 표 2에다가.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는 요런 건 이제 다 필요 없지만 나중에 없애기로 하고, 요런 데이터가 왔겠죠? 59개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5월 1일 기준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쪽이 5월 1일로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볼까요? 5월 15일인데. 그럼 5월 1일자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5월 1일에는 토요일이 5월 7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데이터가 바뀌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옵션은 여기에 새로 고침 옵션이 있고요. 여기에 연결 속성이 있으니까 뭐 파일을 열 때마다 바꿀 건지 아니면 일정 간격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주간 단위니까 새로 고침을 일부러 한 번씩 눌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수입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일 뒤쪽에 있는 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제일 뒤에 뭐 요 정도, 요 중간에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 정리하면 안 되고 이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냥 다 지워버리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게 할 때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요런 제목도 여기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주간 환율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고 뭐 대충 정리가 됐으면 다시 닫기 및 로드 눌러봅니다. 그럼 데이터가 아까 내가 정리한 모양대로 이렇게 쭉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때는 요걸 투데이로 해놓으면 매일매일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 특정 날짜를 적어 놓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19일로 바뀌었죠? 여기 들어가서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그러면 5월 19일을 중심으로 스타트 데이트가 나오고, 일요일이 나오고, 토요일이 나오고,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4월 1일자 기준으로 그 주간 환율 엔터 치고 여기 표에 가보면 새로 고침해보게 되면 4월 1일이 들어가 있는 주는 일요일이 3월 27일이고 토요일이 4월 21일이고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제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같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홈페이지 가보면 여기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연습은 수입으로 한 거고 그럼 수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출인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저 위크 요게 포린 익스체인지 같아요. 이 환율의 코드를 요거를 1로 바꿔주면 이게 수입이 됩니다. 수출이 됩니다. 1이면 수출이고 2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를 그대로 요 밑에 추가하면은 이게 연달아 여기는 59개인데 이거 2배짜리 데이터가 여기 다 수입 수출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입 수출을 구분하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다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2일 때 이쪽에 여기 위크 포린 익스체인지 코드가 1일 때하고 2일 때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수입 수출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동해서 데이터를 연동해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웹페이지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페이지마다 작성 방법이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 하나를 알면 모든 페이지의 거를 다 불러올 수 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페이지마다 다 확인해 봐야 되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불러오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확인해서 정말 어렵다 그러면 좀 포기해야 되고 좀 할만하다 그러면 조금 연구를 해서 불러오고 뭐 이러면은 업무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